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일차 디톡을 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에 디톡을 할 때도 단백질이랑 뭐 이렇게 탄수화물을 조금씩 먹었는데, 지금 이제 아예 안 먹는 디톡을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원에 갔다가 가족들이랑 다 김밥에 컵라면에 파티가 일어났는데 저는 거기서 꿋꿋하게 나는 이걸 먹을 거야 하면서 먹고, 네, 그래도 너무 좋은 거는 피임 제품이 에너지를 세워주니까 막 다운되거나 처지거나 너무 힘들거나 하지 않는 게 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굶는 걸 절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이렇게 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게스트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정말 알고 계신 내용이어도 모르는 척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힘이 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M 인터내셔널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핵심 제품의 핵심 너무 자세하게는 못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B 자기경영연구소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엄마들을 위한 시간관리, 기록관리 또 자기개발을 같이 교육하고 있는 골드마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커밍맘 스쿨 협력 강사로 활동 중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 사진인데 여기가 영국 런던의 그 본초 자우선이 있는 그리니치입니다. 시간의 중심. 제가 굉장히 여행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에요. 여기는 영국이고 여기는 인도에서 이렇게 사막 사파리 투어를 1박 2일 동안 하고 사막에서 정말 별도 보고 자고 하는 걸 했을 정도로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좀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긴 했지만 원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정말 평생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을 단 한 번도 편하게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설사를 해서 화장실을 갔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었다라기보다 그냥 일상이 돼서 이제 좀 적응이 될 정도로 그냥 나는 항상 화장실을 잘 못 가고 항상 화장실을 배 아프게 가고 항상 힘들게 가는 게 당연한 사람이 돼서 이걸 어떻게 낫게 해봐야지 어떻게 해보고 싶어 라는 시도조차 포기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뭐 한약도 먹어보고 식단도 해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 네, 안 됐었습니다. 화면이 안 되네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 밑에를 보시면 빈혈, 그리고 심한 생리통, 그리고 PMS라고 적어놨거든요. 비보에 지금 화면상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말씀으로 들으면서 해주세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플러스 제가 그 다음에는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고요. 두통이 정말 심했고요. 그 다음 그 생리전 증후군 알고 계시죠? 저는 날짜를 계산하지 않아도 두통이 딱 오면 할 때가 됐구나 알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게 그 기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엄마들이라면 또 누구나 공감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PM을 먹고 나서 제가 규칙적으로 편하게 화장실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화장실에 그 변의를 느껴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화장실 가고 싶다는 느낌을 처음 느껴보고 이게 배 아픈 건가? 이게 무슨 느낌일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색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제 그냥 오면 오나 보다. 이제 저 몸에 좀 그런 감각이 없어졌어요. 뭐 두통이 있거나 생리하기 전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성분들은. 근데 그런 증상이 없어져서 나도 모르게 생리를 하네? 그날이 됐네?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이 제가 뭐 일이 많아서 잠을 못 자기도 하지만 굉장히 예민해서 장소가 바뀌면 잠을 못 자고 누워도 한두 시간 잠을 못 자고 근데 예민하니까 또 일찍 깨고 그러다 보니까 수면 부족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장거리를 가도 차 옆에 조수석에 앉으면 이렇게 졸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항상 각성 상태에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앉으면 자요. 그래서 남편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이제 좀 잠을 편하게 자는 상황이 됐고 항상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가 자는지 몰랐는데 깨더라고요. 여기가 어디 항상 이렇게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포에 보시면 저희 막내 돌잔치 때 누가 돌쟁인지 모르겠죠. 네, 이렇게 통통하게
부어 있었는데, 그리고 PM 제품을 먹으면서 에너지도 생기고 부피도 빠지고 하니까 이런 디톡스도 도전을 하게 되고 살도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들이 아이들도 같이 먹으면서 함께 건강해지고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매니저님들도 계신데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PM이 뭐야? PM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그리고 오신 분들은 아마 궁금해 하시는 상태로 오셨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답변은 이건 것 같아요. 잡숴봐. 네, 그 자리에서 그냥 같이 한번 마셔보면 그 맛과 에너지와 그 몸에 반응하는 속도를 바로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마셔보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마디로 그래도 얘기를 해본다면 독일 프리미엄 비타민 주스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습니다. 독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제가 독일인 친구랑 그 언어 교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이 친구는 저한테 독일어를 가르쳐줬지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렇지만 이때 이 친구랑 잠깐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느낀 건 독일이 진짜 실용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구나 라는 거를 이때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또 엄마들이라면 요 힙 분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 독일 분유인데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후기를 쓰신 분의 글을 따왔거든요. 프리미엄 유기농 독일 분유,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 유기농 인증을 통과한 수입 분유라는 것부터가 믿음이 갈 수밖에 없다. 꼭 뭐 PM 제품이 독일 거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독일 유기농은 일단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북을 보시면 자연 그대로 독일 과학의 힘, 이거 굉장히 저는 믿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일의 유기농 강국, 그 힘에 과학의 힘을 얹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직접 유통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웰니스 전문 기업, 30년 된 회사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제일 큰 웰니스 전문 기업,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글로벌 원서버 비즈니스, 내 아이디 하나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내가 이게 몸에 좋아서 먹기는 하지만 사업성이 없다면 나 혼자 그냥 열심히 먹으면 되겠죠. 근데 확장성이 있고 사업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저도 지금 제 파트너가 파리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 하나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독일 유기농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전 독일 바이에른주 캠프텐 농업국장, 네, 좀 어려워서 저도 보고 읽었어요. 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경작지의 4%를 휴경하겠다. 그리고 비료 사용량을 20%, 제초제 사용량을 50% 줄이겠다. 유기농 비율이 현재 13%인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독일 유기농 기준 자체가 까다로운데 그 기준으로 이미 13% 유기농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말 독일이 얼마나 유기농에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독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PM은요, 2002년에 독일 100대 혁신 기업으로 최초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특허를 많이 받은 거는 알고 계시고 21년에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에 브라보 인터내셔널 성장상도 받았고요. 전 세계 네트워크 직접 판매 기업 중에 9위, 전 세계에서 9위, 그리고 작년에는 8위를 했죠.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2022년에 20년 연속 100대 혁신 기업 선정. 혁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R&D를 하고 연구를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로 성장했다는 건데 그거 1년 하기도 어렵거든요. 왜냐면 R&D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상을 20년 연속 받았다라는 거는 진짜 제품에 투자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게 천연 감미료, 천연 향료를 썼고요. 무방부제.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이렇게 파우치로 되어 있는데 가끔 여기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리면 얘가 좀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 이거 왜 굳었어?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와 이거 진짜 좋은 거네. 구멍이 요만큼만 뚫려도 바로 제품에 변화가 일어나네. 방부제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도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믿고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PM 회사에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LIST랑 협력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이스트 같은 곳이에요. 거기랑 협력해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 여기 아래 보시면 연구하고 있는 박사님들의 얼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산하 파트너님이 파리에, 프랑스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파리 킥오프를 가셨어요. 파리 킥오프를 갔는데 이 중에 한 분이 직접 오셔서 제품과 기술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PM의 핵심인 NTC 기술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다. 그리고 그 3명은 비행기를 같이 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영상으로도 찍지 말고 녹음으로도 하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만 관련된 기술과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하셔라 라고 해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우리가 NTC에 대해서 그냥 NTC 되게 흔하게 들었는데 정말 귀중한 기술이구나 하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NTC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영양제를 먹고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PM 이전에. 근데 먹고 나서 내가 괜찮아졌다 라는 거를 느낀 경험이 저는 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먹기는 먹는데 이 영양소가 내 몸에서 일을 해서 세포까지 전달이 돼서 그게 에너지로 쓰이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PM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회사예요. 그냥 좋은 거를 넣었다가 아니라 이 좋은 게 몸에서 얼마나 일을 하는지까지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모든 기술들을 통틀어서 NTC라고 해요. NTC가 특허의 이름은 아니고요. 그 영양소가 세포까지 전달되게 하는 기술들의 합쳐서 영양소 전달 개념 NTC라고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이거 정말 끝이 없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 부분은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액티바이즈나 파워 칵테일 등 드시면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조금 화끈화끈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캬르르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느낌이 안 좋은 거, 부작용이 아니라 NTC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 보면 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우리 보급물자를 갖다 줘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군용 트럭을 타고 산 건너 물 건너 검문을 통과해서 무전으로 하면서 가는 거랑 그냥 낙하산으로 가서 때려 부어버리는 거랑 어떤 게 쉽고 빠를까요? 낙하산이 쉽고 빠르겠죠. 그래서 저는 NTC는 영양소의 공수부대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 위에 가서 그냥 바로 부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합성 비타민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합성 비타민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싼 비타민이다 생각하고 많이 드셨을 텐데 그게 합성 비타민이고요. 장내 흡수율이 3에서 5%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PM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저희 아이랑 같이 제약회사에 가서 약 만드는 체험을 해봤어요. 막 부형제를 넣고 해서 하는데 그 약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약효가 있는 성분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아이가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부 다 부형제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그냥 알약을 굳게 만들기 위한 성분으로도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 수 있구나. 그걸 알았고요. 거기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루약, 알약 중 흡수가 더 빠른 건 무엇일까? 정답은 당연히 가루약이겠죠. 근데 NTC 기술이 적용된 우리 파우더 형태의 PM 제품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흡수율이라는 부분에서. 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최고의 안정성 품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운동선수들, 몸이 재산인 운동선수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핑 프리다. 요거는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한 가지 더. 이 제품이 좋지 않았으면, 몸에 에너지를 주고 운동 기능 능력을 향상시켜주지 않았다면 얘가 도핑 프리냐 아니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중에 있는 뽀로로 주스 가지고 얘가 도핑 프리냐 아니냐 얘기 안 하죠. 왜? 얘는 몸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아니니까. 근데 이걸 먹으면 너무너무 몸이 좋아지고 운동 기능 능력이 향상되니까 너 이거 설마 다른 거 먹은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도핑 프리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의약품 산업 표준 GMP 기준에 맞춰서 제조됐다. 자, 이거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공산품은 뭔가 잘못되거나 불량이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의약품은 몸에 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GMP 기준은 유효성, 안전성,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기준들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저도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한국 GMP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처벌을 받는 제약회사들이 많아요. 무더기로 적발이 되고 있고요. 하는 얘기가 GMP 기준이 너무 높다. 근데 독일 저희 PM 제품은 한국 GMP가 아니라 독일 GMP 기준에 맞춰서 제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얘는요 의약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기능식품인데 제약 부분에 상을 받았어요. 건강기능식품인데 의약품 산업 표준에 맞춰서 제조를 하고 있고 제약 부분에 상을 받았다. 네, 게임 끝난 것 같아서 저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튜브 기술감독협회 인증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이건 보시면 포르쉐와 액티바이즈, 포르쉐와 PM 제품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르쉐 같은 제품들, 브랜드들이 받는 인증이고요. 150년 된 글로벌 인증 기관이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KS 마크 보시면 조금 안심하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이 마크를 보면 그냥 안심하고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단위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를 진행한다. 제가 작년에 파워 칵테일을 받았는데 이런 종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뭐 잘못 온 거 아니야?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뭐 확인 이런 뜻이었어요. 독일어로. 그래서 이게 GMP를 GMP 기준에서 검사를 한 건지 아니면 지금 튜브 인증에서 뭘 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구나, 랜덤으로. 그래서 나한테 온 게 확인 받은 게 뭔가 넘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중에 혹시 해당하는 걸 한번 보시겠어요? 피로감, 에너지 부족, 근육 약화, 면역 기능 저하, 피부 건조, 머리카락 얇아지고 빠짐,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 나는 여기 해당하는 거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하나도 없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괜히 손을 못 드시는 거죠. 자, 이 증상들이 뭐냐면요, 영양실조 증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양실조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 체중이 안 빠졌거든요. 많이 먹거든요, 탄단지를. 그래서 영양실조 증상이라고 생각을 못하는데 얘가 바로 영양실조의 증상이고요. 2017년에서 2021년 영양결핍과 비만의 진료 현황인데 보시면 비만 환자가 연평균 19.1% 늘었어요. 17년 대비 21년 기준으로 하면 101%가 늘었거든요. 근데 영양결핍은 연평균 22%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은 영양결핍 아니야, 우린 너무 잘 먹고 있어 라고 하지만 이 기준만 보더라도 우리가 채워야 할 걸 못 채우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책에 보면요, 여러분은 매일 90가지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60가지 미네랄, 16가지 비타민, 12가지 필수 아미노산, 3가지 필수 지방산. 나는 다 채우고 있다. 왜? 다 채우긴 커녕 뭔지도 모르죠, 그쵸? 이거 먹어야 되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몇 개의 세포가 있을까요? 100조 개요. 100조 개.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네. 60조야? 60조입니다. 자, 그런데 용기 내서 손을 드셨으니까 제가 파리에서 구해온 리스토레이트를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60조 개의 세포가 있고요. 보시면 내가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시냐면 나 내시경 했는데 위 깨끗하대. 나 대장 봤는데 위 깨끗하대. 초음파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대. 보통 그 기준으로 나는 건강하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거는 기관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기관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 있고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깨끗하면 조직이 건강하고 조직이 건강하면 기관이 건강하고 우리 항상 작은 단위가 건강해야 큰 단위가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포 기준으로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세포까지 몸의 끝에 있는 세포까지 영양소와 산소를 전달하는 길인 혈관이 깨끗하고 뚫려 있고 탄력이 있으면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세포에게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환자혁명에 보면요,
의과대학 수련과정 10년 중 영양학에 대해서는 몇 시간을 배울까? 보통 1시간, 많으면 2시간, 심하면 0시간. 의대에서는 의약품의 용량, 투여 방법, 독성, 효능, 부작용, 대처법 배우는데 자연물질, 비타민, 미네랄의 양리작용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전혀 없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0%의 환자들이 비타민에 대해 1시간도 교육받지 않은 의사들에게 상담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의사에게 비타민에 대해 물어보는 건 의사에게 한약에 대해 물어보는 것만큼이나 어색하다. 솔직한 의사들은 잘 모른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쓸데없다,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습관, 생활습관 위주의 건강한 생활은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만들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 액티바이즈입니다. 이 액티바이즈라는 거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우와, 공부 많이 하신 분, 많이 외우신 분, 그쵸? 누구셨어요? 지금 대답하신 분. 아, 네,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티바이즈는 활성화시키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B 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타민 B가 왜 필요하냐? 요거는 알고 계시죠? 우리 저기 뒤에 앉아계신 강규영 대표님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핵심을 탁탁탁 집어서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정리를 한 건데요. 자, 이거 어렵다 하시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당,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작용을 할 때 비타민 B가 다 필요하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소가 에너지로 쓰여서 일을 하는데 비타민 B가 필요하다 알고 계시면 되고,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젖산이 생성돼서 피로하고 근육통이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혈관 유지와 혈관 건강에 필요해요.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죠. 메티오닌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근데 비타민 B가 충분하면 얘가 우리 몸에 그냥 무해한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으로 바뀌어요. 근데 비타민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로 바뀝니다. 자,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상처를 내요. 그리고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요. 상처 부위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동맥벽이 두껍게 되고 혈관 안쪽으로 플라크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 좀 다쳐보신 분들 보시면 찢어지거나 상처난 부분이 다 아물었을 때 찢어져서 꼬맨 부분 만져보시면 되게 딱딱하고 딱 선이 그어져 있는 거 아시죠? 혈관 안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많다. 그러면 혈관이 점점 막히겠죠. 그래서 결국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이 오게 되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을 제2의 콜레스테롤이다라고도 하시고 콜레스테롤보다 얘가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비타민 B가 왜 필요하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합성에 필요해요. 우리가 트립토판이라는 얘도 단백질이거든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인데 이걸 먹었을 때 얘가 세로토닌으로 변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비타민 B와 또 마그네슘, 칼슘, 아연 이런 미네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고기는 많이 먹잖아요,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섭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영양소들이 없어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지 못하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지 않을 거고요. 수면 부족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환되지 않은 단백질은 독성물질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보통 단 음식 땡기고 좀 탄수화물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은 요거를 비타민 B가 부족하다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트립토판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트립토판이 들어와서 얘가 세로토닌으로 변환돼야 되는데 트립토판 자체가 없으면 원료가 없으니까 보통 나는 리스토레이트 먹는데도 잠이 잘 안 와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립토판이 있는 웨이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립토판, 비타민, 미네랄이 다 있어야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생성이 된다. 근데 우리 일반인이 이거 알고 챙겨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비율 따져서. 네, 그래서 그냥 올인원으로 비율이 다 맞춰서 제조된 제품을 드시면 제일 편합니다. 자, 그래서 액티바이즈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비타민 B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부분만 아셔도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라나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 음료인 액티바이즈 드시고 약간 커피 마신 것처럼 좀 에너지가 나고 힘이 난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기 전에 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게 바로 과라나 추출물 때문이고 얘가 천연 카페인 성분이다. 성분 자체가 카페인보다
커피보다 카페인 성분 자체 용량도 적지만 작용하는 것도 커피처럼 자극적으로 쫙 끌어올렸다가 훅 떨어져서 중독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끌어올려서 그 작은 자극이 오래 유지되도록, 그래서 일상 속에 에너지를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하고요. 해저 추출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라미나리아 디지타타. 어려웠어요. 네, 근데 약간 다시마류의 갈조류라고 하고요. 바다의 불로초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얘는 뭐 뿌리부터 잎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뭐 화장품으로도 다 쓰고, 그래서 요거 라미나리아 디지타타만 검색을 해보셔도 화장품 관련된 거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여기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칵테일인데, 파워 칵테일 우리 갖고 있는 핸드북 보시면 요게 전부 다 비타민 B예요. 그래서 즉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성분 3스푼이 여기 그대로 다 이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항산화제입니다. 자, 항산화제가 뭐냐? 일단 활성산소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세포를 산화시켜서 세포를 노화시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자,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적어야죠. 적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거는 안 돼요. 우리 생활에 필요하긴 합니다. 적정량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과다로 발생하면 안 되는 거겠죠. 몸에 들어온 산소 중에 0.2에서 2%의 산소가 활성산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계속 활성산소를 몸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동차가 운전을 해서 가면 매연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활성산소는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운동, 흡연, 음주, 스트레스, 과식, 약물, 대기오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과하게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세포를 노화시키고 세포를 공격하고 질병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 작용을 막는 애들이 항산화제고요. 항산화제 중에서도 정말 강력한 역할을 한다라는 애들을 그레이드 4라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A, C이고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미네랄이에요. 우리 미네랄이면 리스토레이트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셀레늄은 다른 항산화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랑 같이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대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냥 들어있는 대로 먹으면 되는구나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B, 항산화제 들어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흔히 유산균이라고 알고 있는데 유산균보다는 범위가 조금 더 큽니다. 우리 몸에 증식하고 있는 유익균에 대한 얘기고요.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애들이 프리바이오틱스다.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식이섬유까지 있으니까 그냥 유산균을 먹는다. 이게 아니라 유산균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얘네들의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걔네들의 먹이까지 준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파워 칵테일에는 53종의 과채 추출물이 다 들어있어요. 과채, 야채. 여기 53종이 다 있진 않습니다.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이 중에 강력한 항산화 식품 3가지 중에 2가지가 들어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제가 조금 전에 항산화제 그레이드 4에서 비타민 A, C, E, 셀레늄 4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쭤보는 건 항산화 식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력하다라고 얘기하는 항산화 식품 3가지 중에 2가지. 토마토랑 마늘?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정답은 아니지만 또 그래서 용기 내서 손을 드셨으니까. 네, 정답은 강황, 아로니아, 그리고 한 가지는 카카오닙스예요. 그 3가지가 항산화 식품 베스트 3라고 합니다. 그 중에 2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리류는 너무 알고 계시죠. 항산화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고 요즘 건강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스무디 많이 만들어 드시거든요. 근데 그때 꼭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서 건강 스무디 만들어 드시는 분들 보면 와,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공부하셔서 비율을 생각하셔서 재료를 구해서 씻어서 잘라서 보관해서 아침마다 믹서해서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53종 한꺼번에 동결 건조 시켜서 이렇게 잘 넣어놓은 PM을 감사하게 매일 아침마다 먹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침에 주니어 파워 칵테일 제일 주는데 너무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도 내가 영양소를 다 챙겨주고 있다라는 그거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 칵테일 보면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 그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합 비타민 싼 거 많던데 그래도 파워 칵테일 조금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여기 항산화제 있는데요. AC, 셀레늄 따로 사서 드실 건가요?
거기에 유산균 들어있는데요. 유산균 또 알아보시고 좋은 걸로 사셔서 때 맞춰서 따로따로 챙겨 드실 건가요? 유산균을 먹이 식이섬유는요 보관되기 힘들다고 하던데 막 냉장고에도 넣어야 하고 막 액상으로 돼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떻게 드실 건가요? 거기에 효소까지 들어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항산화제, 유산균, 식이섬유, 효소 다 따로따로 알아보고 비싸고 번거롭게 챙겨 드실 건지 파워 칵테일로 한 번에 저렴하고 편하고 맛있게 챙겨 드실 건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리스토레이트인데요. 리스토레이트는 조금 심플하게 금방 끝내려고 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얘는 정말 하나하나 파면은 저거는 못 내려가거든요. 저도 공부를 더 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만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왜 미네랄이냐? 이것만 알고 계셔도 너무너무 오늘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자, 무기질, 미네랄, 광물 다 같은 말이다. 그리고 15만 가지 역할을 해요. 미네랄은. 이거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면 오늘 못 들어가겠죠. 다 모르기도 하지만 15만 가지를. 자, 부족하면 900여 가지 질병을 유발합니다. 미네랄이 없으면 비타민도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이 체내 생성이 안 된대요. 외부에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인은 70%가 미네랄 부족이고요. 또 전 세계 90%가 비타민 D 부족입니다. 그게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상원 문서예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도 쓸모가 없다. 인체의 건강 유지는 칼로리, 비타민, 몸이 소비하는 녹말,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비율보다 신체 기관에서 흡수하는 미네랄에 더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보조 영양제 없이 운동을 하는 건 자살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땀을 흘릴 때 60가지 필수 미네랄을 모두 내보내는데 운동선수들은 땀을 더 많이 흘리고 또 호흡을 더 많이 하니까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채우지 않으면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이건 꼭 먹어야 한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이만큼 몸에서 절대 생성이 안 되는구나. 땀 흘릴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빠져나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분을 내보내고 보충하지 않으면 동맥류에 걸리고 크로듐과 바나듐을 내보내고 보충하지 않으면 당뇨, 갈륨을 내보내고 보충하지 않으면 뇌암 이런 연구 결과와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네랄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화학농법은 우리 토양의 미네랄 70%를 소실시켜버렸어요. 원래 미네랄은 광물이에요. 땅에 있어야 되고요. 또 물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화학농법을 하고 있고 비료를 주고 있고 제초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에 미네랄이 없고요. 그 땅에서 자라는 야채, 식물에 미네랄이 없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밀양에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근데 매번 갈 때마다 땅이 비어있는 적이 없어요. 봄 감자 심고 모내기하고 보리 심고 밀 심고 그 다음에 모내고 계속 땅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걸 보고 시골 사람들 정말 부지런해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그러니 미네랄이 없지. 저렇게 다 빼다 쓰는데 그쵸? 땅이 쉬어야 영양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도 활성물질인 미네랄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을 분해하는데 단백질이 필요하고 효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효소는 다시 미네랄이 없으면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미네랄은 리스토레이트는 한 포의 종합 미네랄이다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칼디는 굉장히 유명해요.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하고 칼슘은 보통 뼈를 위해서 보충 많이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 보통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자기들끼리 서로 시너지를 내요. 하나만 투여하면요 얘가 흡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쌓여서 석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비율을 잘 맞춰서 넣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다 좋은 배합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헬시 플레저 들어보셨나요? 헬시 플레저 2022년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나왔던 키워드예요. 코로나 이후에 젊은 세대들도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고 그게 나 힘들지만 열심히 건강 챙겨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즐겁게 자기들만의 어떤 트렌드에 맞게 건강을 챙기고 있는 문화다. 즉 건강을 챙기는 게 5060들만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어다행다 들어보셨나요? 어다행다 못 들어보셨죠? 자, 알고 계신 분 계시네요. 다행이다 아니고요.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거면 행복하게 다이어트 하자.
젊은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많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MZ 세대는 아니지만 따라가고 싶으니까 자, 헬시 플레저가 되보자, 헬시 플레저를 해보자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건강을 좀 챙겨야지 생각을 했을 때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안 좋은 거 안 먹고 충분히 잘 자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운동하고. 근데 잘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가 그걸 따라갈 만큼 되어주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 플러스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정말 1단계인 것 같아요. 파워 칵테일을 통해서 아침에 영양을 채워주고요. 액티바이즈를 통해서 에너지를 주고, 저녁에 리스토레이트를 통해서 회복과 회복을 해주면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가 조금 끌어올려져서 그 다음에 운동도 할 수 있고 잠도 좀 잘 수 있고 더 챙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걸 한 번만 더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로 따지면 파워 칵테일은 연료예요. 그리고 액티바이즈는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리스토레이트는 뭘까요? 불스 원샷. 네, 불스 원샷이 있어야 우리가 찌꺼기 없이 깨끗하게 연료를 잘 태워서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겠죠.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매니저님들, 또 선배님들, 또 여러 게스트분들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헌신하고 투자하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챙겨야지? 그러면 나이 들어서 아프지 않으려고, 내가 더 할머니 됐을 때 아이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건강을 챙겨서 제일 혜택을 보는 건 나야. 지금의 나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해서 건강을 챙겨야겠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한 나에게, 그리고 오늘이 제일 젊은 나에게 건강을 보상으로 주셔서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사시고, 그 에너지 넘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꿈을 이뤄가는 보석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